안녕하세요, 폼모드로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핸들 열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산차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골프 차량에는 이번에 나온 8세대 신형이 처음으로 열선 핸들을 가지고 나왔고 이전 세대들은 핸들 열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량에 핸들 열선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조금 아쉬운 건 DC 파워 서플라이가 없어서 차량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파워 서플라이를 하나 구매할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이 촬영 라인을 한번 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각도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안에서 작업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작업하다가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만 작업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바이의 가장 큰 핵심 작업은 배선 작업이거든요. 일단 핸들을 뽑으면 그 안에 클럭 스프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클럭 스프링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핸들에는 뭐 리모컨 스위치라던가 에어백, 트랙션 같은 이제 전기 배선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그냥 배선을 연결을 하면은 핸들이 회전하면서 배선이 꼬이거나 뭐 장력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럭 스프링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필름처럼 생긴 배선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향각을 틀었을 때 핸들이 회전했을 때도 이렇게 감겼다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다시 풀리는 원리로 배선에 어떤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럭 스프링이란 배선을 통해서 핸들 열선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국산 차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웬만하면 옵션 사항에 다 핸들 열선이 있을 거예요. 깡통이면 없는데 선택을 하거나 트림을 올리면 핸들 열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요즘 차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8세대가 출시되었는데 8세대 차량에는 핸들 열선이 나오는데 7세대까지는 핸들 열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골프 차량에 핸들 열선 커넥터가 따로 있는 클럭 스프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국산 같은 경우는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 클럭 스프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깡통 차량에 핸들 열선을 작업을 할 경우에는 클럭 스프링을 교체하고 교체된 클럭 스프링에 배선만 핸들 열선 패드하고 연결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골프 같은 경우는 핸들 열선이 아예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핸들 열선 커넥터가 따로 있는 클럭 스프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럭 스프링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현대모비스에서 구해온 클럭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 클럭 스프링 안에 있는 필름을 빼서 골프 차량에 있는 클럭 스프링 그 안에다가 삽입을 해줄 거예요.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배선에 이제 핸들 열선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럭 스프링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커넥터예요. 커넥터 핸들을 뽑아보면 이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커넥터에 에어백 그 크락션 올리는 그 에어백 모듈 선이 들어가고 이 뒤를 보시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선이겠죠. 전원이 들어오거나 이쪽은 입력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입력이 들어와서 여기로 출력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달렸을 때 안에 필름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회전을 하더라도 이 필름이 안에서 감겼다가 핸들을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풀리는 형태로 그래서 배선에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산차에는 핸들 열선 옵션이 웬만큼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핸들 열선 커넥터가 따로 있는 클럭 스프링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없는 모델이면 요 옆에 혹은 여기에 뭔가 추가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커넥터만 연결을 해서 그 배선에 핸들 열선 패드 거기만 연결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필름을 제거하고 제거한 필름을 골프 클럭 스프링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 생기면 모듈 새로 사서 다시 넣는 걸로 하고 과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끼워져 있는데 이것만 제끼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사용할 게 아니니까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 그리스가 엄청 발려있네. 이렇게 회전해서 풀리고 감기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플렉시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 풀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원리이죠. 이 배선을 골프에 삽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골프 차량의 클럭 스프링에 기존의 배선과 새로 삽입된 배선이 서로 간섭 없이 감겼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 골프 거 구매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핸들하고 클럭 스프링 탈거를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백 휴즈를 제거하였고요. 이제 탈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에어백을 먼저 탈거를 해야 되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에어백을 고정시켜주는 스프링이 이제 뒤에 있어요. 이 스프링을 제껴주신 다음에 에어백을 탈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앞에 플라스틱 내장재 때문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거울을 뒤에 놓고 저쪽에 홈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제껴서 이쪽 부분하고 이 반대로 또 돌려서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요게 일로 갈 수 있도록 돌려준 다음에 또 제거해서 이 에어백을 꺼내시면 됩니다. 두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게 너무 안 빠져가지고 2시간 동안 낑낑대다가 이거 같은 차 타시는 분이 부셔질 정도로 당기라고 해서 당기니까 이 아래쪽이 풀렸거든요. 이쪽만 마저 풀으면 될 것 같아. 드디어 탈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에어백 탈거가 끝났습니다. 핸들 정렬 다시 하고 이제 렌치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톡톡 치면 핸들이 빠집니다. 핸들이 탈거됐습니다. 클럭 스프링, 여기 클럭 스프링이거든요. 요거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열립니다. 별렌치 2개 풀어주고 이 아래도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클럭 스프링에 연결된 커넥터를 클럭 스프링을 제거했고요. 이제 이식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백 스프링 잡아주는 거 푸는데 2시간 걸렸고 다 분해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포기할까 진짜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잘 성공했습니다. 일단 너무 추워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 차량에서 클럭 스프링을 제거해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한번 클럭 스프링이 몇 바퀴 도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시계 방향으로 4바퀴 맥시멈. 하나, 둘, 셋, 넷. 다시 원상태로 왔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3바퀴 하고 절반. 반, 하나, 둘, 셋. 여기가 이제 센터고요. 이걸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이식을 할 건데 요 골프 클럭 스프링을 분해하도록 해볼게요.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상부 케이스도 분해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구매했던 클럭 스프링에서 아까 그 필름 배선을 적출을 했고요. 이 적출한 배선을 이제 제 골프 차량에 달려있는 클럭 스프링 안에 삽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된 필름 배선을 열선 패드 전원선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삽입할 거냐면은 여기에 감겨진 이 방향대로 똑같이 맞춰서 삽입을 하고 감겨진 방향대로 똑같은 길을 따라서 둘러줄 거고 출력 배선을 이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벽을 조금 인두기나 이런 걸로 좀 녹여서 길을 켜가지고 필름을 넣어놓고 필름에서 납땜한 케이블 배선을 이쪽 구멍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일단 한번 납땜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인두 거치대나 갑자기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게 없어가지고 컵, 오래된 제가 쓰던 컵에다가 임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사용해보는데 납을 먹이니까 필름이 알아서 이렇게 벗겨집니다.
피복이 잘 벗겨졌고요. 잘라놓은 배선을 혹시 몰라서 절연 목적으로 실리콘을 발라주려고 합니다. 실리콘이 마를 동안에 이쪽에 길을 좀 만들어줄게요. 원래 소형 드릴 같은 거 있으면 깔끔하게 작업하기 좋은데 아직 제가 공구가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한번 가열해서 오씨.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필름이 이렇게 빠진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걸리지 말리는데? 제가 지나갈 구멍도 만들고 여기 배선 지나갈 구멍도 만들어줬습니다. 한번 잘 지나가는지 작아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배선 지나갈 구멍과 여기 필름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입구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한번 배선을 이쪽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필름을 한번 감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존에 있던 거 센터로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배선을 기존 매듭과 같이 타고 가서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돌아서 라인을 같이 타고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빼줄 거냐? 정했어. 지금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쪽 겉에 쪽에 필름 들어오는 라인을 조금 만들어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동그란 부분으로 배선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기를 지금 여기다가 여기 표기를 해줬거든요. 이 표기해준 데다가 배선을 납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라인더가 있으면 딱 좋은데 없으니까 저기를 구멍 내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길을 다 만들어줬고요. 이제 저기로 배선이 지나가야 하는데 거의 딱 맞아요. 손을 조금 꺾어줘야겠어요. 이쪽도 실리콘으로 절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납땜을 좀 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로 실리콘이 어느 정도 굳었고요. 필름 배선을 다 삽입하기 전에 구리스를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게 감기고 풀리면서 골고루 발라질 것 같아요. 널찍하게 발라서 다시 삽입을 끝났고요. 한번 회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 반대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제 둘, 네 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두 바퀴. 배선 삽입이 이제 끝났고요. 이 와이어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다가 구멍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고 배선 한번 빼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통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잘 됐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조립이 끝났고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지금 전혀 간섭이나 그런 것들 없고요. 잘 조립이 됐습니다. 클럭 스프링 개조 작업은 아무 탈 없이 혹시나 진짜 이거 뜯으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 기존에 감겨져 있던 게 빠지게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 방법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도 없고 제가 눈으로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정확히 감겼는지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 작업이 끝나면 거의 80%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나머지 작업은 이제 퓨즈에서 전원선 가져와서 연결하고 여기에 열선 패드 연결하고 열선 패드를 핸들에 부착을 해서 한 땀 하는 것까지. 근데 그건 솔직히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아무 탈 없이 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